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오늘 아침에도 그 약을 입에 털어 넣으셨나요? 식탁 위에 늘 놓여 있는 작은 약통.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삼키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혈압도 요즘 괜찮은데 이 약 계속 먹어야 하는 걸까? 친구는 마늘쯤 먹고도 혈압 잡았다는데 나는 왜 계속 약에 의지해야 하지? 이거 오래 먹으면 신장에 안 좋다던데. 언제까지 이 약을 입에 넣어야 할까? 이런 고민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다면 절대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대한민국의 60대, 70대 어르신 수백만 명이 매일 아침마다 속으로 되뇌는 질문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괜히 약 오래 먹다가 간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 내가 약 없이 버텨볼 수는 없을까? 그렇게 스스로 약을 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 사례도 적지 않죠. 말을 잃은 사람,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신장이 망가져 매주 투석을 받는 사람. 그들은 처음에 단순히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젠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크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혈압약을 먹으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건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약을 모르고 먹는 것이고 더 무서운 건 모르고 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혈압약은 그 자체로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지와 오해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죠. 오늘 영상은 단순히 약을 먹어야 하나요? 끊어도 되나요? 라는 예 아니오의 대답을 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왜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지, 이 약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진짜 약을 줄이거나 끊고 싶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걸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면서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당신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단서도 함께 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혈압약이 불편하고 어디선가 들은 민간요법이 솔깃하고 끊고 싶은데 괜찮을까? 그런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10년, 20년 뒤 건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나는 이런 고민을 해봤다. 나는 약을 끊었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고혈압은 왜 약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좀 높은 거지 뭐하고 가볍게 넘기시지만 고혈압은 단순한 수치 상승이 아닙니다. 고혈압은 혈관이 끊임없이 손상되는 병입니다. 심장, 뇌, 신장, 눈. 우리 몸 곳곳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이 매일같이 높은 압력에 노출돼 조용히, 천천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 심근경색, 실명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혈압약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혈압약은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혈관과 장기를 보호하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높아도 오늘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3년, 5년 그렇게 방치된 고혈압은 언젠가 반드시 사고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대부분 한순간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혈압이 안정됐으니까 이제 약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약을 먹었기 때문에
혈압이 안정된 것 아닐까요? 약을 끊어서 혈압이 정상인 건지, 약 덕분에 혈압이 유지되는 건지.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요즘 괜찮은 것 같아. 그 한마디로 약을 끊는다면 당신의 건강은 그날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길은 존재합니다. 바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끊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전에 꼭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약 없이도 혈압을 잡을 만큼 내 생활을 바꿨는가? 왜냐하면 약 없이 혈압을 조절한다는 건 약이 해주는 일을 내가 대신 해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걸까요? 첫째, 혈압이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합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측정해서 정상 범위를 유지해야 하죠. 둘째, 고혈압 전 단계에서 적극적인 생활요법이 충분히 시행된 경우 식습관, 운동, 체중, 음주, 스트레스 이 모든 걸 스스로 철저히 관리했을 때 가능합니다. 셋째, 반드시 의사의 판단 아래에서만 복용량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의사와 함께한 약 조절은 건강을 위한 전략이지만 혼자서 약을 끊는 건 도박입니다. 혹시 지금 혈압이 안정적이신가요? 혹시 약을 줄여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생활습관 개선 전략 7가지를 꼭 눈여겨보세요. 그게 바로 약 없이 사는 삶에 가장 가까이 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혈압약 없이도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생활습관 7가지 전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정말로 혈압약을 줄이고 싶은 분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 속 약입니다. 첫째, 저염식 실천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 찌개, 라면, 국물 요리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무려 10에서 12g에 달합니다. 혈압 환자가 하루 소금 섭취량을 10g에서 5g으로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4에서 6mm 수은주 낮아질 수 있다는 확실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물은 남기고 간은 약하게, 김치도 저염김치로 바꾸고 조미료 대신 천연 재료로 맛을 내보세요. 처음엔 심심할지 몰라도 한 달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둘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수영, 체조, 줄넘기처럼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주 3에서 5회 한 번에 30분 이상 꾸준히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이 5에서 8mm 수은주 정도 감소할 수 있고 심폐 기능도 강화되며 체중 조절,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단, 무리해서 시작하지 마세요. 처음엔 매일 10분 걷기부터 서서히 늘려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셋째, 체중 감량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에서 몸무게 OKG만 줄여도 수축기 혈압이 45mm 수은주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혈압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에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순간적으로 치솟게 만듭니다. 흡연은 고혈압의 강력한 악화 요인이며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도 함께 높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2잔 이상의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약물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하루 12잔 이하로 절주하거나 가능하다면 금주까지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균형 잡힌 식단, 특히 DASH 식단입니다. DASH 식단이란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으로 염분은 낮고 칼륨 마그네슘식 이섬유는 풍부합니다. 이 식단은 수축기 혈압을 무려 11mmHg까지 낮출 수 있다는 세계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소고기 대신 생선,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혈압을 계속 올려놓습니다. 깊은 호흡, 명상, 산책, 취미생활. 당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수면. 매일 78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자는 것만으로도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병원 상담입니다. 혈압은 측정할 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혈압이 수축기 135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간주됩니다. 꾸준히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와 상의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전한 약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미 잘 실천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렵더라도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습관은 결국 매일 조금씩 쌓여 인생을 바꾸는 기초가 됩니다. 혈압약을 줄이고 싶다면 지금 이 7가지 당신의 일상에 꼭 담아보세요. 자, 여기까지 약 없이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래도 혈압약을 먹다 보면 몸이 좀 이상한데 어지럽고 피곤하고 발목도 붓는 것 같고. 맞습니다. 혈압약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부작용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혈압약 종류별 특징과 대표적인 부작용, 그리고 대처 방법까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약 복용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지식입니다. 먼저 이뇨제. 체내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하지만 칼륨이 부족해지거나 탈수, 근육경련, 통풍이 심해질 수 있어요. 대처법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 시금치 등을 챙겨 드세요. 다음은 베타 차단제. 심장 박동수를 낮추고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런데 맥박이 너무 느려지거나 피로감, 현기증, 심지어 발기부전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대처법은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의사와 상담해 용량을 조절하거나 약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칼슘 채널 차단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지만 발목이 붓거나 얼굴이 화끈거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대처법은 가능하면 다리를 높게 올리고 휴식을 취해보세요. 심하면 반드시 병원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ACE 억제제. 혈압을 높이는 물질을 억제하지만 기침이 자주 나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RB로 바꾸면 기침 없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고혈압 약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 때문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죠.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혈압약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올바르게 알고 나에게 맞게 조절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지만 자주 잊히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바로 심리적인 불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나는 왜 약 없이 버티지 못하나? 이런 생각에 위축되곤 하십니다. 그런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것도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혈압약은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평생 먹는다고 해도 그 덕분에 심장과 뇌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절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현명하고 용기 있는 분인지 증명하는 행동이에요.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약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치의와 꼭 상의하세요. 생활습관 변화와 혈압 기록을 가지고 가면 약을 줄이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끊을지 고민 중이시라면 댓글에 짧게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오히려 해롭다고요? 이 주제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모든 것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더 정확하고 더 따뜻한 콘텐츠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